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정관장 대 고양소노. 안양 정관장은 이번 시즌 들어 리그 최정상급 수비 효율을 바탕으로 꾸준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평균 득점은 70점대 중반으로 폭발적이지 않지만 상대의 공격을 체계적으로 억제하는 전통적인 수비 농구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홈에서는 실점이 평균보다 약 2점가량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경기 템포를 낮추고 수비 중심의 운영을 통해 상대의 장점을 무력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10경기에서도 수비 효율이 리그 내 최상위권에 속하며 턴오버 억제력과 리바운드 집중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드러냈다. 이 경기에서도 핵심 부상 전력 없이 풀라인업에 가까운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임 문유현이 최근 합류해 벤치 전력까지 강화된 점은 주목할 요소이다. 문유현은 합류 직후 18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 선택지를 넓혔고 감독진이 강조하는 공격 전개 다양화에도 적응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정관장의 공격력이 단순히 세트 플레이 효율에 머물지 않고 신인들의 에너지 플레이를 통한 득점 기폭제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고양 소노는 한때 부상으로 흔들렸던 시즌 초반과 달리 최근 들어 주전 가드진의 복귀로 완전한 전력을 회복했다. 이재도가 돌아오면서 공격 전개 속도가 한층 빨라졌고 이정현과 외국인 선수 캔바오의 조합이 원활히 맞물리며 팀의 평균 득점도 78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다만 구조적으로 수비 효율이 리그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의 이선 침투와 세컨드 찬스 득점을 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자주 드러난다. 최근 경기에서는 루키 강지훈이 20점대 중반에 득점을 기록하며 새 활력을 주긴 했으나 여전히 실점 억제보다는 공격 집중형 운영에 가까운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 편향적 스타일은 단기적으로는 폭발력을 보완하지만 리그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공수 밸런스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고 상대가 페이스를 늦추면 공격 흐름이 답답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이는 홈에서 강한 수비 조직력을 중심으로 점수를 제한하는 정관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은 두 차례 모두 정관장이 승리를 거두며 상대 전술을 효율적으로 봉쇄했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다. 소노의 공격력은 향상되었으나 정관장의 압박 수비와 리바운드 우위 아래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정관장은 리그 선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기 집중도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실책을 최소화하고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소노는 복귀 선수들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공격 효율을 올리겠지만 홈코트에서 정관장의 수비 조율력을 감안할 때 점수 총합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 흐름은 정관장이 리드를 꾸준히 유지하며 소노가 막판 추격을 시도하는 형태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정관장의 강한 로테이션 운영과 집요한 수비 집중력 속에서 대량 득점보다는 세밀한 공방전으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 안양 정관장이 근소한 점수 차로 승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언더 양상 속 안양 정관장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창원 LG. 부산 KCC는 최근 홈 경기에서 공격적인 색깔을 되찾았으나 수비 불안이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직전 경기에서 허웅과 허운이 선발로 복귀하며 득점 전개가 살아났지만 감독이 언급했듯 두 선수의 몸 상태가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다. 몸 상태가 미흡한 상황에서 출전 시간이 길어질 경우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한 수비 붕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에르난데스 또한 복귀 전 이후 아직 경기 감각이 완전치 않아 세트 디펜스보다는 속공 대응에서 미세한 간극을 보였다. 이상민 감독은 연전 일정 속에서 선수 기용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허웅, 허운, 송교창, 장재석 등 주축의 체력 안배 차원으로 해석된다. 공격 리듬 측면에서는 전개가 정교해졌지만 상대의 높이에 대한 약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홈에서의 높은 페이스는 득점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수비 회복력으로는 장기적인 추세를 반전시킬 동력이 부족하다. 특히 도움 수비 회전이 늦는 상황에서 인사이드 실점을 줄이지 못하면 홈코트 이점을 온전히 살리기 어렵다. 창원 LG는 원정에서도 높은 수비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 시즌 평균 실점이 70점대 초중반에 머물 정도로 안정적이고
리바운드 장악에서도 리그 상위권을 지키는 중이다. 다만 칼타마요와 이경도가 결장함으로써 포워드 라인의 스위치 폭은 줄어든 상태다. 타마요는 시즌 평균 9.3득점, 5.4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를 모두 겸하던 자원이었고, 이경도 역시 6.4득점, 3.1리바운드로 로테이션의 핵심이었기에 뎁스 공백은 일정 부분 존재한다. 반면 외국인 선수 듀오인 마레이와 에릭은 페인트존을 완벽히 봉쇄하며 LG의 수비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다. 허일영과 장민국이 수비 리더로 역할을 확실히 이어받아 팀 전체의 포지셔닝 유지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공격에서는 박이권의 전개가 안정적이고 볼 흐름이 정돈된 상황에서 이선 득점 루트가 강화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전반적인 팀 균형은 수비 중심 구도에 기초하지만 득점 생산 면에서도 경기마다 꾸준히 이른 점 후반대의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일정의 피로 누적에도 불구하고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LG의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기는 공격 코어를 되찾은 KCC와 수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LG의 대결 구도로 요약된다. KCC가 허웅허운의 복귀를 통해 외곽 생산성을 회복한 것은 분명하지만 두 선수가 체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시간 투입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경기 후반 수비 로테이션에 구조적 불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LG는 포워드의 일부 이탈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드 중심의 단단한 수비 체계를 통해 상대의 페인트존 공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전반부에는 접전이 이어질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적인 LG의 수비가 KCC의 공격 효율을 떨어뜨리고 점수차가 벌어질 확률이 크다. 특히 LG의 리바운드 세컨 찬스 차단과 전환 속도는 KCC의 패턴 플레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 양상이 높은 득점 흐름으로 전개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LG의 구조적인 수비 운영이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짙다. 오버 양상 속 전주 KCC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KB스타즈 대 BNK썸. KB스타즈는 박지수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드 농구를 앞세워 여전히 상위권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시즌 초반 대비 전력 누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수비와 공격 리바운드 장악력을 기반으로 접전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도 득점과 실점 모두 리그 평균 대비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여민아와 김민정, 김은선, 노혜경, 이은미 등 포워드 및 빅 라인업의 핵심 조합을 형성하던 선수들이 장기 이탈하면서 시즌 내내 3에서 4번 포지션 뎁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이다. 이들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리바운드, 수비 지표, 세컨 득점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해오던 자원들이었고 공수 밸런스를 맞춰 주던 역할이었기에 결장 장기화는 로테이션 운영의 경직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고현재와 강희슬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며 야투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고 공격 비중이 박지수에게 과도하게 쏠리면서 박지수의 포스트업 이후 킥아웃 상황에서 외곽이 터지지 않을 경우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스타즈는 인사이드에서의 높이와 수비 로테이션 완성도 그리고 홈코트인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보여주는 집중력 덕분에 상대의 득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실점 억제의 강점을 이어가고 있다. BNK썸은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KB스타즈와 큰 차이가 없는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일정 강도와 체력 소모를 고려하면 난도가 상당한 원정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BNK썸은 안혜지와 박혜진이 연속해서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볼 운반과 2대2 전개에서 스피드가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공격 루트 단순화와 3쿼터 득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기들에서는 공격 전개가 원활할 때에는 이소희의 외곽과 안혜지의 트랜지션 리딩을 통해 흐름을 가져오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부에는 세트 오펜스 위주의 느린 농구로 전환되면서 공의 흐름이 정체되고 턴오버를 최소화하는 대신 공격에서의 과감성이 줄어드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홈일 때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점, 그리고 리그 전체 페이스가 높지 않은 가운데 BNK썸의 최근 페이스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하면 이 경기는 BNK썸이 빠른 템포로 득점을 쌓기보다는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한정된 에너지로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KB스타즈의 인사이드를 상대로 무리하게 리머텍을 시도하기보다는 스크린 이후 외곽 찬스를 노리는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하겠지만 체력 저하와 슛 컨디션 편차를 감안하면 폭발적인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양팀의 시즌 흐름과 최근 폼, 그리고 전력 구성의 변화를 종합하면 이번 맞대결은 KB스타즈가 홈에서 인사이드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쥐되 공격에서 보여주는 기복과 BNK썸의 수비 집중력으로 인해 큰 점수 차보다는 4쿼터까지 이어지는 접전 양상이 보다 설득력 있게 그려진다. KB스타즈는 박지수에게 쏠린 공격 비중과 외곽 야투 기복 탓에 상대 수비가 골밑을 조이는 순간 득점이 정체되는 구간이 생기고 있으며 BNK썸 역시 최근 일정 부담 속에 정규 시간 동안 강한 압박 수비를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활동량은 여전히 유효하다.
리그 전체 득점 분포와 두 팀의 최근 득실점 흐름을 볼 때 빠른 템포의 러닝 게임보다 세트 오펜스 중심의 수비전 양상의 무게가 실리며 3쿼터 이후에는 양팀 모두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국면이 나올 공산이 크다. 결과적으로 KB스타즈가 홈에서 인사이드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근소하게 앞서는 그림이 유력하고 BNK 썸이 외곽과 수비 집중력으로 끝까지 추격하는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언더 양상 속 청주 KB스타즈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한국전력. 현대캐피탈은 최근 라운드에서 공격과 서브의 조화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허수봉은 허리 통증을 안고 있지만 출전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전히 공격 효율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레오는 손가락 부상 이슈가 있었으나 경기 투입에 문제가 없고 팀 내 최고 득점률을 이어가고 있다. 황승빈이 복귀하면서 경기 운영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신호진까지 안정적으로 리시브 라인을 유지하면서 공격 전개의 폭이 넓어졌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공격의 집중도와 블로킹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들어가는 모습이다. 강서부를 앞세운 초반 압박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고 득점 후 리듬 전환 속도 또한 인상적이다. 다만 허수봉의 부상관리 문제로 인해 체력 유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세트로 이어질 경우 리시브 효율 저하가 단기적으로 드러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전력은 안정적이며 홈코트의 응집력은 올 시즌 최고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전력은 베논의 꾸준한 득점력을 중심으로 팀이 재정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호가 감기 증상에서 회복하며 공격 점유율이 회복되었고 무사웰이 중앙을 책임지며 팀의 높이를 강화했다. 베논은 여전히 공격 점유율이 높고 레프트 라인과의 연계가 좋아 세트 초반 상대의 블록을 흔들 수 있다. 그러나 세터 하승우의 체력 저하가 경기 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특히 긴 랠리와 접전 상황에서 리듬을 잃을 경우 세트 후반 집중도가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리시브 효율은 현대캐피탈보다 높은 편이지만 공격 전환 속도 면에서는 다소 느리며 상대 강서부에 대한 대응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최근 경기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으나 원정 경기에서는 여전히 결정력에 기복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많다. 이 경기는 현대캐피탈의 강한 서브와 중앙 라인의 블로킹 효율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이 세트 중반까지 리시브 안정으로 버틴다 해도 하승우의 체력 저하와 후반 집중력 저하가 노출될 경우 흐름이 기울 수 있다. 현대캐피탈은 레오와 허수봉의 득점 분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비 후 전환 상황에서도 완성도 높은 마무리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베논과 김정호가 일정 수준의 득점을 유지하겠지만 상대의 강한 서버 라인과 중앙 압박에 밀려 전체 득점 효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 전체적으로는 강한 서브 이후 짧은 랠리로 득점이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 총 득점이 비교적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언더 양상 속 현대캐피탈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다섯 번째 경기, 흥국생명 대 GS칼텍스. 흥국생명은 요시하라 토모코 감독 체제하에서 이전보다 완성도 높은 팀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격 집중도를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분산시킨 점이다. 레베카가 감기에서 완전 회복해 정상 훈련에 복귀했고 피치가 다소 무릎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김수지의 투입으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은지와 김다은이 사이드라인에서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형성하며 이고은의 세트 조율이 안정화되면서 팀 전체의 균형이 잡힌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흥국은 공격 성공률이 리그 상위권에 속하며 오픈 공격과 시간차, 속공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어 단조로운 전개 없이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드는 데 성공하고 있다. 특히 이나영과의 세터 로테이션이 안정되면서 경기 중 템포 조절이 유연해졌고 이로 인해 세트 중반의 흐름을 스스로 끌어오는 장면이 잦아졌다. 다만 리시브 정확도는 여전히 일정하지 않아 강한 서브를 받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다. GS칼텍스는 실바와 레이나가 중심축을 이루며 팀 공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세터진의 합이 일정하지 않아 한 세트 안에서도 세밀한 타이밍이 어긋나는 모습이 종종 나온다. 유서연이 후위 공격과 리시브에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루트가 실바 위주로 편중되고 있어 흥국의 다채로운 수비 라인 앞에서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블로킹 지표 역시 세트당 2점에 미치지 못하며
높은 타점을 중심으로 한 상대의 속공 대응이 늦다는 약점이 있다. 다만 강한 서브를 통해 초반 경기 흐름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장면에서는 여전히 위력적이다. 이영택 감독은 세트 초반 강압적인 서브 전술로 리시브 라인을 흔든 뒤 앞선 점유율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긴 랠리에서의 수비 지속력은 흥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며 경기 후반 체력 싸움에서 열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두 팀의 전력 구도는 전반적으로 흥국생명이 약간 앞서는 흐름이다. 최근 경기에서 흥국은 연승 흐름 속에 자신들의 경기 템포를 확실히 구축했고 세트별 득점 편차도 크지 않다. 한편 GS칼텍스는 서브와 후위 공격에서의 변칙을 살려 맞대응하겠지만 공격 밸런스와 블로킹 효율 모두 흥국에 밀린다. 경기 초반 리시브 불안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공격 루트가 다양한 만큼 전체적인 주도권은 흥국으로 향할 전망이다. 양팀 모두 공격력이 살아있는 만큼 총득점이 높은 흐름이 예상되며 마지막까지 팽팽한 스코어 싸움 속에서도 흥국의 완성도가 빛날 것으로 보인다. 오버 양상 속 흥국생명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